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것은 실버입니다. 처음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텔레그램 방에 예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원제주 중에 하나이고, 특히 최근에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슈가 하나 생겼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은행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실버라는 제품을, 실버라는 자산을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텔레그램 방입니다. 우리 좋은마음 기쁨 더하기 텔레그램 멤버분들이 계신 곳이고, 보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에 미국에서 금, 은, 금융상품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물에 비해 너무 많은 종이 쪼가리, 그러니까 금융상품들이 생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전쟁과 같은 재앙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물로 되찾이를 한다면 결코 실물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라이브 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예, 필승 라이브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초반부에 특히나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이유로 ETF, KLX 거래소보다는 실물 골드바, 실버바를 이제 매입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슈이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는 지속적으로 모아갈 계획입니다. 당연히 언제나 그랬듯 매입 시에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실제로 어제 매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어제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따로 사장님과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제 제가 평소에 이제 거래했던 사장님과 거래를 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보통 금이라던가 은의 수수료율이 5%입니다.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사면 이제 은 세공 수수료라고 하죠. 이게 5만 원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수료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만 원. 예. 1%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이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제 기준으로 어제 매입을 했고 오늘 가격을 좀 여쭤봤어요. 이제 연락해서 여쭤보니까 어제 제가 매입한 가격에 비해서 7%가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제 선물 지수도 대략 한 6%가량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고 아마 시장이 열리면 6%더 상승한 가격으로 오를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선물 지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똑같이 8% 증가한다면 8% 급등해서 시작할 것이고요. 4%로 마감된다면 4% 증가해서 시장이 열리겠죠. 일단 어제 실버바를 추가 매입한 것이고 여쭤보니까 가격이 하루 만에 7% 정도 이제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7%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 28일 날 이제 공개해드렸는데 정확히 이날입니다. 이날 1월 18일이 보시면 1월 28일 이날이죠. 이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었죠. 1월 29일 글입니다. 자, 미국의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답글로 이렇게 등록하면 이걸 클릭하면 이 글로 바로 가집니다. 이 글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종이 쪼가리, ETF 등의 금융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실물 금과 은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금, 은의 금융상품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경우 이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실물, 금, 은을 계속 매입해야 하고 재무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골드바, 실버바는 어떠한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참고로 잠시 후에 제가 다 분석해드리겠지만 이 은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JP모건입니다. JP모건. 세계 1등의 이제 금융처조 하나죠. JP모건인데 은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장난 아니에요. JP모건에서 압도적으로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점차 커지는 것 같고 제가 잠시 후에 분석해 드릴 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31일 날 이제 해드린 것이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입니다. 온라인 실버 마켓인데, 보시면, 전부 다
은 관련 상품들이 전부 다 예, 재고 소진이에요. 재고 소진. 전부 다. 이 외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키코라고 세계 1위 골드, 실버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유럽까지 좀 퍼지고 있는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이트도 전부 다 재고 소진이에요. 작년 3월 팬데믹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드리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추가 매수하고 당연히 우리 필승 member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거래했던 그런 그곳을 이제 우리 좋은마음 기쁨가게 멤버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이제 1대1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상당 이제 좀 몇몇 분이 이제 꽤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좀 주셨는데 아마 제가 7% 정도 수익 중이니까 우리 좋은마음 기쁨가게 멤버분들도 똑같이 7%가 수익 중인 겁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면 특히나 이제 실버 때는 안전자산 쪽에 속하는 이제 실버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정말로 좀 유의미한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이 기존의 이런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조작하고 있고 이러한 물적 공급의 부족을 이제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번 주부터 점차 의견이 팽배해졌고요. 저도 이러한 것을 꾸준히 보고 있었고 실버바라던가 골드바의 매입을 이제 꾸준히 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빠른 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은 같은 경우는 이제 ETF로 이제 SRV죠. 예. 이 SRV에 대한 콜옵션, 그러니까 매수, 현물도 마찬가지고, 콜옵션, 실물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사야 한다라는 의견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SLV와 연계된 이런 금고에서 실물 은의 이제 인도를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선물, 그러니까 ETF 상품을 사게 되면은 은의 실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현재 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증권으로 유통되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금융 상품이 은 실물과 이제 괴리율이 최소 250배, 최소 25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 상품이 금융상품으로 상장되어 있는 은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있는 은이 0.03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이 250온스가 이제 금융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면 실제로 은은 1온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저치를 잡은 것이고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쪽에 대한 콜옵션이 점차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실 이 무차익 공매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JP모건을 필두로 한 이제 이런 주요 금융사들이 이제 이런 SRV, 그러니까 실버의 선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제 무차익 공매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사실 이 사태는 GME와는 완전 다르죠. GME 같은 경우는 한낱 주식에 불과했지만 이 실버의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화폐 대용 상품으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가치 저장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GME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을 듯한 혹은 GME 사태로 인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타겟으로 삼은 공매도 금융사는 바로 멜빈이죠. 멜빈 간접적으로 시타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타겟을 잡은 금융사가 JP모건이에요. JP모건. 상대가 안 됩니다. 그 규모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비율의 이제 은선물 매수 포지션을 형성한다면 결국 인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 은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JP모건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블랙록의 또 간접 상품이기도 합니다. SRV가 블랙록의 이제 자회사이고 그 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위의 운용사인 블록넷과 그리고 전 세계 1위의 금융사인 JP모건이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이 금융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GME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GME 같은 경우로 좀 대변되는 잡주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서는 주가가 만약에 폭등을 한다면 거의 무한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있죠. 주식은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릴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통해서도 늘릴 수가 있는 것인데 실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버는 생산해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수시간 동안 뭐 갑자기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실물 은을 이제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 선물 매도자, 그러니까 은의 선물에서 이제 숏을 치고 있는 그런 공매도자라고 해봅시다. 이 공매도자는 공매도자의 10중 8구는 실물 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물 은을 실제로 인도받고 싶어하는 선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내가 이걸 매수했으니까 은 실물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매도자는 다시금 은의 실물을 구하기 위해서 은 선물을 이제 숏치고 있는, 그러니까 쇼커버링하고 있는 매도자를 찾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매도자도 똑같이 실물 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퀴즈가 발생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쇼커버링이죠. 숏을 대량 청산함으로써 매수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개인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이 실버의 그러니까 SLV의 목표가는 $1,000라고 합니다. $1,000. 지금 가격에서 대략 한 20배 이상, 20배도 아니죠. 한 30배 이상, 최소 30배 이상을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6%다 상승했다고 치고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은의 양이 매우 희소한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상품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은 현물을 지금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의 가치를 좀 평가할 때 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금과 은의 비율입니다. 현재 금과 은의 비율은 대략 한 68대 1이에요. 그러니까 금 1kg와 은의 68kg가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거의 최대치죠. 거의. 평균적으로 금과 은의 최고량의 차이를 봤을 때에는 18대 1이고요. 참고로 근본이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금과 은의 비율은 15대 1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5대 1로. 그리고 현재 채굴되고 있는 양, 그러니까 평균 채굴량이 아니라 현재 지금 당장 채굴되고 있는 양은 은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8대 1까지 떨어졌어요. 8대 1까지. 채굴량은 8대 1이고요. 평균 채굴량은 18대 1이고 근본이제였을 때는 15대 1이었습니다. 현재는 68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을 사고자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GME터처럼 공매도 잔량이 쌓여 있고 이 공매도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혹은 이 말도 안 되는 공매도 잔량으로 인해서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이 사됐었던 거라면 이번에는 가치평가까지 완벽하게 한 이후에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이 실물 금과 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점차 퍼지고 있고요. GM에서 비롯된 이러한 투기 세력들이 점차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은선물 시장에서 무차익 공매도를 하고 있는 대형 은행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JP모건이 있고 이 JP모건을 눌러버리려는 그런 문화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골드바라던가 이제 실버바를 예전부터 좀 매입을 했었고 현재 기준으로 한 20%, 한 30% 지금 올랐으니까 한 30%가량 수익 중인 것은 맞습니다. 어제도 추가 매수했고 하루 만에 7%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죠. 제게 문의를 주신 좋은 마음 기쁨 가게 멤버분들에게 제가 매입을 한 그
곳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분들도 이제 상당 부분을 똑같이 이제 매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기 세력이 $1,000 정도까지 세력을 키우겠다라고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결국 이 시장의 끝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서야죠. 중앙은행들의 통제로 인해서 아마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변동성이 보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태로 인한 은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실제로 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은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장기적인 펀더멘털도 꽤나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좀 보면 은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죠. 2010년도,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죠? 카메라가 망했죠. 디지털 카메라가 망했습니다. 참고로 은 수요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산업이 바로 이 카메라예요. 디지털 카메라가 은의 수요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서 은 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한 타격이 즉 은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채굴량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가장 큰 이유로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이 태양광에서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중국, 인도의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은이라던가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죠. 특히나 중국의 5개년 계획에서 밝혔듯이 내수 시장을 띄우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드라이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득 증가로 인한 그런 핵심 내수주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어제 라이브 했었죠. 필승 라이브 때도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요. 5년 연속으로 은 채굴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전기차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은의 수요량은 점차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은의 수요 역시나 은의 수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